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그랜저도 있었고,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좋은 승차감을, 상지창 달아놓으면 마세라티 아닌가요? 인테리어도 균형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현대의 서자라는 말이 K7이 단종됐다. 변속 충전이 이게 빠진다고요? 빠져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현기사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와 용호상방을 이루는 기아자동차의 준대형 세단, 바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입니다. 전기차 시대에 접어들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이자 K7 프리미어 차주분을 만나러 천안시에 도착했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천안에 살고 있는 30대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량은 2020년 11월에 생산이 됐고요. 21년형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차량이고, 시그니처 등급에 옵션은 4가지가 추가됐는데요. 드라이브 와이즈, 모니터링 팩 라이트, 18인치 휠 인첩이 됐고, 나파 가죽과 스웨이드 대장재. 프레스티지랑 노블레스 시그니처 중에서 가장 높은 트림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차를 신차로 구매하신 건가요? 중고로 구매하신 건가요? 이 차는 신차로 구매했습니다. 그럼 구매는 언제 하신 건가요? 2021년 2월 9일에 인도받았습니다. 이 차량의 구매 가격은 어떻게 되시나요? 차량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4,493만원이고요 할인을 많이 좀 받았습니다. 토탈 할인 금액은 570만원 받아서 3,900만원 정도의 차량 가격이 나왔고요. 시동록세 포함해서 한 4,1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총 주행거리는 어떻게 되시나요? 현재 14,790km 정도 주행하고 있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구매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떤 차 타셨나요? 2014년식 K3 차량을 타서 이 차량을 타기 전까지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K3 준중형 타시다가 K7 준대형으로 넘어오셨잖아요. 만족감이나 그런 건 확실히 좀 느끼시나요? 아무래도 전에 타던 K3 차량 같은 경우에는 거의 깡통 옵션이었거든요.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었다 보니까 지금 등급도 가장 높은 등급이고 옵션도 몇 가지 선택이 되면서 확실히 모든 면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K7 프리미어를 구매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물론 지금은 결혼을 안 해서 혼자 타지만 K3를 오래 타다 보니까 저 혼자 타기에도 좁은 느낌이 조금 있었고, 혹시나 결혼을 하게 된다 하면 여유롭게 탈 수 있는 그런 패밀리카를 원했는데요. SUV보다는 그래도 세단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외제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보험료 등등 유지 비용이 좀 부담스러워서 국산차로 눈을 돌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K7 프리미어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K7 프리미어와 동시에 구매를 고민했던 차량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가장 먼저 고민했던 거는 그랜저를 많이 생각을 했는데요. 이 얘기 안 나오면 섭섭해요. 우리나라 남자들이면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성공의 상징이잖아요. 그랜저를 고민을 해서 시승까지 했었어요. 2.5 가솔린 시승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승차감도 굉장히 부드럽고 성능도 만족하고 디자인도 다 좋았는데, 그때 당시 가장 좀 고민스러웠던 게 한참 엔진오일 이슈가 많이 있었어요. 딜러분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불안한 게 사실이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거금을 주고 사는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또 하나 본 게 스팅어를 봤거든요. 스팅어요? 지금은 좀 운전을 굉장히 얌전하게 잘 하는 편인데 20대 때 처음에 차를 사고 나서는 저도 이제 속도 내는 걸 되게 좋아해서 다음 차는 나도 꼭 스팅어를 사야겠다 생각을 해서 스팅어도 이제 시승차를 알아봤어요. 마이스터요? 예, 맞습니다. 근데 천안에 없는 거예요, 시승차가. 천안에 시승차가 없었어요? 기다리기가 좀 힘들다. 네. 그리고 스포츠 세단이다 보니까 속도감은 좋지만 연비라던가 실내 같은 것은 조금 아쉽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연비 굉장히 마음 아프고요. 실내 요새 보면 약간 구닥다리예요. 차를 사면 10년을 탈 생각인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던 찰나에 K7도 보게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K7으로 구치됐습니다. 2.5 가솔린, 3.0 가솔린, 3.0 LPI가 있는데 2.4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당시에 이제 제가 동호회 카페 글들을 다 봤어요. 가장 많이 출고 인증이 올라온 차량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더라고요. 그 다음이 3.0 가솔린, 그 다음이 3.0 LPG, 그 다음이 2.5. 2.5가 제일 판매량이 적었
먹었네요.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엔진 이슈가 예. 워낙에 크다 보니까 사람들 구매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외했고 3.0은 주행감도 좋고 6기통에 너무 좋은데 유류비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럼 남은 게 이제 하이브리드와 LPG 차량 두 개였는데, 그래도 LPG보다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어떤 주행 질감이라던가 연비적인 측면에서 봐도 LPG보다 더 좋을 것 같았고, 결정적으로 할인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달달한 할인을 맛보시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연비가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달달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8인치인데 도심에서도 17에서 19 정도는 나오거든요. 일반 천안 도심에서요. 특히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막히는 구간에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어떤 점에서 큰 힘을 발휘하나요? 막히는 도심에서는 속도 자체가 많이 나지 않을 뿐더러 한 25에서 30 이 정도 되는 키로수에서는 차량 자체가 계속 전기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히는 도심에서 오히려 더 좋은 연비를 발휘하고, 실제로 저도 뭐 서울이나 뭐 수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고속도로에서도 19에서 최대 23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23이요? 스티머 사셨잖아요? 이 연비 반토막이에요. 12 나와요. 그래도 준수하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연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17에서 19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하이브리드의 연비는 정말 괜찮다. 그럼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힘이 좋다. 힘이 좋다고요? 재원상으로는 159마력에 21토크거든요. 근데 이게 전기 모터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전기 모터의 마력은 51마력, 토크는 20.9토크예요. 두 개를 합산하면 마력이 210마력, 토크는 41.9, 거의 42토크 정도 되거든요. 정차에서 출발을 할 때 그때 전기 모터의 토크가 한 번에 발휘를 하거든요. 초반 치고 나가는 가속감이 좋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쵸. 저는 K3 차량 같은 경우를 타보고 하면 초반에 가속을 할 때 조금 굼뜨는 느낌? 속도가 붙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초반 출발 시에 전기 배터리의 토크가 한 번에 발휘를 하다 보니 그 이후에는 속도가 올라가면서 전기 배터리는 조금씩 떨어지고 대신 엔진의 또 토크와 출력이 받침이 되다 보니까 뭐 힘이 좋다는 게 스포츠카처럼 좋다는 건 아니지만 도심에서 운전할 때 답답함을 느낀다거나 그런 건 좀 덜한 게 있고요. 세 번째 장점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차량 구매할 당시에 그랜저도 있었고 K8도 이미 이미지가 다 나온 상태였거든요.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K7의 앞면도 그렇고 특히 인탈리오 그릴이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이탈리아 그릴이요? 인탈리오 음각을 주는 그릴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상 깊어요. 하지만 그릴에다가 삼지창 달아놓으면은 마세라티 아닌가요? 후면은 단조로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 무난하다 이런 느낌이 강하고, 실내 인테리어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조금 어떻게 보면 단조로워요. 클래식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좋은 점이 배열이 잘 돼 있어서 주행 중에 조작을 한다던가 그런 거에 굉장히 편하고, 원래 보통 요새 차들을 보면 공조 조작 같은 게 보통 이제 터치잖아요. 누르는 버튼이다 보니까 확실히 직접 터치를 하면서 좀 조작하기도 편하고 직관적인 게 있고요. 그리고 여러 요소 중에 하나지만 기어봉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은 이거 딱 잡아줘야 되는 그런 느낌. 사실 이게 전자식이기 때문에 예전 같은 그런 기어봉은 아니지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12.3인치 계기판이 굉장히 지금 시인성도 좋고요. 이 내비게이션 인포 부분도 굉장히 시인성 좋습니다. 일체형까지는 아니지만 12.3인치 클러스터가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균형미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맞습니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시트 색상도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납니다. 처음에는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열심히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뭐 크게 오염되는 거 없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다는 게 여러 가지를 뜻하는 거지만 제가 산 차량 가액은 3,900만 원이잖아요. 3,900만 원에 이런 준대형 차를 운행을 하고 또 이런 공간성이라던가 편의성 그리고 옵션,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옵션은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여러 옵션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게 2급의 외제차로 넘어간다 하면 가격이 아무래도 좀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성비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가성비 덧붙여 이야기하자면 기아가 현대의 사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요건 좀 마음 아파요. 어떻게 보면은 구매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도 있는 게 그랜저랑 비교를 많이 했거든요. 같은 등급에 비슷한 옵션을 넣었을 경우에 그랜저보다 K7이 제가 구매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200에서 300가량은 쌌던 것 같거든요. 가격 차이가 있네요, 확실히. 물론 뭐 그랜저가 아무래도 상징성이 좀 더 있고 워낙 역사도 오래되다 보니까 그랜저를 꼭 타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분들에게는 뭐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지만 꼭 그게 아니라는 분들에게는 똑같은 물건을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가성비적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랜저가 한 86년도에 아마 태어났을 거고 이 친구 K7은 2009년에 태어났어요. 그 정도 비싼 건 인정해줘야 돼요. 또 다른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장점은 승차감인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물론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차량에 RMDPS가 적용이 되었다고 알고 있어요. 뒷자리 서스펜션도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적용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열뿐만이 아니라 2열에 있는 승객들한테도 좋은 승차감을 제공해줄 수 있고 짧게 타보긴 했지만 시승할 때 그랜저 차량도 시승을 했잖아요. 그랜저도 굉장히 승차감이 좋은데 조금은 다른 것 같은 게 그랜저는 굉장히 진짜 뭐 물침대 같은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이었던 것 같은데 호수에 떠 있어요. 거의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부드럽긴 한데 그랜저보다는 조금 서스펜션이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랜저보다는 K7은 조금 더 단단한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죠.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변속 충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속에서 고속으로 올라갈 때라던가 방지턱을 넘을 때 뭐 고속에서 저속으로 낮추잖아요. 그럴 때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바로바로 알아챌 정도로 변속 충격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뭐 말타기를 한다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느낄 수는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무딘 편이라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왜냐면 K3를 타다가 K7을 타니까 그냥 다 좋은 것처럼 느껴지고 해서 타다 보니까 변속 충격이 있는데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점은 조립이나 마감이 좀 아쉽다. 어떤 부분이 아쉬우신 거죠? 우선 잡소리가 좀 있어요. 그렇다고 뭐 매 주행시마다 소음이 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행하다 보면 센터페시아라던가 이런 대시보드 이런 쪽에서 딱딱 소리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고, 그리고 이거는 조금 너무 아쉽다는 건데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센터를 3번 갔다 왔는데 보시면 이 송풍구 커버가 있거든요. 조수석에는 안 그러는데 꼭 운전석 쪽에 있는 송풍구 커버가 이탈이 돼요. 이게 빠진다고요? 이게 빠져요. 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도 바꿔와서 이게 지금 빠진 거거든요. 계속 빠져요. 이제 주행하다 보면 빠져요. 아니 말이 돼요 이게? 주행 중에 가다 갑자기 튀어나오나요 이게? 이게 갑자기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건 아니지만 요철이 있다거나 네. 하면은 뭔가 일단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고 주차를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올라와 있어요. 아, 심지어 주행 중이 아니고 주차하고 나갔다 들어와 있으면 이게 올라와 있어요? 약 올리는 그쵸. 건가요? 뭐 메롱하는 것도 아니고 오토큐 담당하시는 분이 찾아봤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 한 번도 아니고 2번, 3번을 가니까. 근데 이런 경우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센터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있는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전산을 봤을 때 이 분량으로 오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근데 그분들은 한 번 갈면 괜찮아서 더 이상 뭐 하진 않은 것 같은데 저는 벌써 3번째거든요. 부품의 문제인 것 같아서 바꿨는데 나중에는 임판넬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전체적으로요? 네, 그러니까 얘가 뭔가 구조상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 임판넬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해서 다음 달에 한번 가기로 했거든요. 무상인가요? 무상이죠. 부상 아니었으면 한번 깔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게 단가도 보니까 2,700원밖에 안 하거든요. 그래도 준대형 세단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 아쉽다. 실내에 블랙 하이그로시 얘기 많던데 요거는 단점이 아니신가요? 제가 좀 차를 원래 깔끔하게 써서 저는 세차를 되게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단점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서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아까 장점에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자인에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반향 제시등이 LED 타입이 아니고 벌브형이거든요. 물론 주행 성능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건 아니지만 LED를 해주면 어땠을까 아쉽다 뭐 이런 느낌.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가 조금 짧아요. 과한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또 다른 단점은 K7이 단종됐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차량이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풀체인지 연식 변경만 돼도 조금 옛날 차가 됐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하물며 K7이 이제 단종되고 K8로 네임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단종된 차라는 느낌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명맥을 이어나가면 좋을 텐데 K8로 넘어가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AS 문제인데요. 오토큐가 뭐 문제가 있나요? 오토큐는 굉장히 많죠. 어딜 가나 오토 굉장히 많은데 전기 배터리 관련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업소라든가 1급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소는 오토큐 1급이 굉장히 수가 적어요.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도시에 가지 않는 이상 흔치 않고 1급도 저희 천안도 하나나 2개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
하이브리드에 대한 관련된 걸 수리를 하려면 사업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점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뭐 간단한 경정비 같은 경우야 일반 오토큐도 가능한데요. 변기 관련된 장치들을 손봐야 될 경우에는 여기도 아니고 타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고 대기 기간도 거의 한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다. 또 다른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겨울철엔 연비가 좀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나요? 출퇴근 시간에 똑같은 거리를 가도 봄이나 뭐 가을 이렇게 좀 날씨가 괜찮을 때는 17에서 19 정도가 나오는데 최근에는 보통 가면 한 15, 16? 연비가 한 3에서 4 정도는 겨울철에 떨어지는 거네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의 한 달 유지비는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는 118만원 나왔고 자동차세는 5, 6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라서 세제 혜택 받는 건 없는 거네요. 그거는 신차 구매할 때 혜택을 받았어요. 유리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번 넣을 때 35리터 정도 넣거든요. 35리터 정도 넣으면 가격이 한 45,000원에서 5만원 사이가 나와요. 키로수는 그렇게 하면 한 600 조금 넘게 차는 것 같거든요. 차주님께서 5만원 정도 넣으셨다 그러면 주행 가는 거리가 한 600km 정도 증가하는 건가요? 500에서 550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통 주유를 100km 정도 남았을 때 하는 편이니까 600이 되는 걸 보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풀로 가득 채웠을 때는 1000km가 좀 넘어가더라고요. 스팅어 5만원 넣잖아요. 주행 가는 거리 300km예요. K7을 구매하신 거를 후회하시나요? 후회하시지 않나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래도 다른 장점들이 상쇄한다고 생각을 하고 디자인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주행 성능, 연비, 공간 활용성 등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혹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를 구매 고려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오늘 한기사님이 또 즐거운 시간 또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들 앞으로 K7 프리미어 하이브리드 구매를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거 아니시죠? 구독과 좋아요 살포시 눌러주시고요.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계신 차주님들의 연락 간곡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형님들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요. 형님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